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혹시 제가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나요? 네, 저번에 보니까 그 위안부 그 소녀상 철거 네네. 거기 하룻밤 자고 왔다면서요. 네네. 이 청년 무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20대 희망공동체 청춘의 지성이라고 제가 또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네. 20대. 네네. 좋을 때입니다. 정말 좋을 때네요. 네. 부럽습니다. 이 단체가 있다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라도 개인주의가 판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면 다들 동호회를 하고 싶다는 말은 해요. 그렇죠. 직접 하진 않지만. 네. 그리고 저희 친척 언니를 보니까 회사 내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함께하는 이런 단체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북한에도 이런 비슷한 무슨 단체? 네. 동맹? 뭐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네, 북한은 특이하게 이 모든 주민들이 다 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요. 100%. 단 한 명도. 네. 일종의 이제 유니언샵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직종별로 이렇게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노동자들은 이제 직총, 직맹 뭐 이렇게 부르는데, 직업총동맹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거죠. 그다음에 농민들은 농업근로자동맹이라고 해서 농근맹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애 보는 엄마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여성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주맹은 아니고 주부동맹? 네. 괜찮은데요? 네, 여성동맹이라고 해서 또 이제 거기에 가입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학생들,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청년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100% 가입이. 어린이들도 어맹 이런 거 있나요? 소년단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은 소년단에 또 들어갑니다. 정말 빠질 수가 없네요. 네. 물론 이제 유치원생들은 없습니다. 유치원생들 대신에 다 이제 유아원에 다니겠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노인들의 단체도 따로 없더라고요. 노맹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다 은퇴해서 그냥 쉰다 뭐 이렇게 해석이 그렇죠. 네, 이제 직장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단체 생활하기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 청년동맹 같은 곳에서 꾸준한 연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닐까요? 청년 동맹에서요? 네, 고문. 고문으로? 추측입니다. 네. 그 청년동맹 얘기가 이제 왜 갑자기 하게 됐냐면, 이제 좀 날짜 지나긴 했는데, 1월 17일이 청년동맹 창립 기념일이에요. 얼마나 된 거죠? 네. 올해가 70주년이었습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해방되고 그 이듬해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온갖 경축, 대회, 연회, 전시회, 이런 것들, 공연,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여기에 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룡해 비서.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왜 이게 주목을 받았냐면, 최룡해 비서가 숙청당했다라는 보도가 맞아요. 쫙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몇 달 만에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숙청당한 인물이 이렇게 몇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연설까지 하는 거 보면 숙청당했다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숙청당했던 인물도 되게 자주 나오던데요? 근데 숙청당했다 하더라도 이제 복권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니까요. 바로 몇 달 만에 왔다는 거는 숙청 자체가 좀 아니지 않았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휴가를 즐기고 온 거 아닐까? 보니까, 사진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엄청 얇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리가 어떻게 한쪽 다리만 얇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상이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병치료를 받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다리가 얇아졌다는 그 맨다리는 아니고 옷을 본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옷이 바람에 날릴 때 어떻게 날리냐에 따라 사실 얇아 보이기도 하고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사진이 이상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얇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 건강상 다이어트를 하셨을 수도. 한쪽 다리만 다이어트하는. 네, 한쪽 다리. 가공할 능력이. 어쨌든 그 숙청 때문에 안 보였던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북한이 사실 청년 동맹 이 단체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중앙 보고 대회에서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 전용남인데 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래요. 당의 독창적인 청년 중시 사상, 청년 중시 정치에 가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과 조선 청년운동은 오늘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청년동맹이 지금 제일 아주 최전성기다. 짱이다. 예,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원래 올해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하기로 했대요. 네. 그러니까 70주년인데 9차 대회니까 이것도 상당히 뜨문뜨문하는 거죠. 그 노동당 대회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쵸. 근데 이걸 원래 이제 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5월 달에 예정된 노동당 7차 대회 이후로 연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7차 대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보통 과거에도 이 9차 대회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8번 한 거잖아요. 이전에. 네. 과거에도 당대회를 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네. 생각되네요. 청년동맹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청년동맹이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 수많은 단체 중에서도 짱이라고 할 만큼. 네. 네. 일단 이 청년동맹이 누가 들어가는가? 네. 만 14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다 가입을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아, 청년이 정말 넓네요, 범주가. 네. 근데 14세면은 사실 청년이라고 하기보단 청소년이잖아요. 네. 청소년부터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30세까지만 청년입니다. 아우, 슬퍼요. 저는 청년이 아니군요, 이제. 31세부터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 노동자들은 직맹을 하고 농민들은 농금맹을 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30세 이전에도 직장에 취직하면은 아, 근데 30세까지는 무조건. 네, 무조건 청년동맹으로. 아.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직장 안에서도 30세 이하는 청년동맹 활동을 하고 30세 이상은 이제 직맹 활동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원들은 또 가입을 안 한다 그래요. 다 당원이 아닌가요? 당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청년들 대상이니까 그 중에 당원들이 있겠지만 몇 명 안 되겠죠. 네, 사실 이제 북한에선 당 가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당원 가입서 쓰면 누구나 당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네, 이 당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 사상 이런 거에 빠삭하고 네. 이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보증인도 있어야 됩니다. 당에 가입하려면 저 사람이 당원 자격이 있다라는 걸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어머. 당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못 산다 그러면 보증 섰던 사람까지도 책임 추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네. 우린 대출할 때 보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30세 이하에는 사실 당원이 많지는 않아요. 당원이 되려면 최소한 막 아주 모범적인 무슨 성과를 남겼다거나 군대를 갔다 와서 군에서 아주 뭐 잘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당원 가입하기가 쉽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숫자가. 진짜 많다. 어마어마한 단체죠. 네. 이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46년 1월 17일 날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으로 출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1951년에 조선민주청년동맹, 64년에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1996년에 지금의 이름인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동맹 그 나이대를 보면은 대부분이 학생 아니면 이제 군인이겠죠. 그래서 학교마다 군부대마다 청년동맹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소속돼서 동맹 활동을 하는 거죠. 군인인데도 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예, 군인들도 다 여기 가입이 돼 있습니다. 30세 이하는. 참 신기하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속 단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하지는 보통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30세 미만은 다 청년동맹 활동하고 군대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아니면 이제 당원들은 당원으로서 이제 당 조직 활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청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통일부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당, 군, 청년 이걸 3대 보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청년을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당의 후비대다. 이 후비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나중에 크면 당원들이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보면 새싹들. 그렇죠. 자라나는 꿈나무, 막 네, 이거 꿈나무인 표현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그 노동당 규약을 봐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청년동맹을 김일성 주석이 직접 조직해준 청년 조직이다라고 하면서 당의 정치적 후비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당이 청년 중시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청년동맹을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그러니까 당이 직접 청년동맹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당 규약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잘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뭘 하느냐, 청년동맹이라는 단체는 도대체 뭐 하는 단체냐, 활동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로 교양 사업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세미나하고 강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제건설에서 돌격대 활동을 한대요. 경제건설에서의 돌격대 활동이라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요 건설 대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걸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 돌격대라는 걸 묶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공사 뭐 큰 건설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이번에 뭐 백두산에서 만든 그 발전소라든지 네, 그렇죠. 예. 이거 평양 남포 고속도로 뭐 이런 거. 네네네. 그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돌격대가. 예. 그 다음에 이 청년단체가 특히 예비당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교양은 물론이고 조직 규율 이런 것들도 거의 당 수준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대중단체들보다 더 빡세게 규율을 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청년들 중에 좀 이제 자라나는 색싹 좀 그 뭡니까? 잘 될성 부른 떡잎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이제 사람들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성정치대학이라고 해서 당 간부들을 배출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기서는 그래 너는 예비 당원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빡세게 해야 돼라는 건데 네. 어쨌든 북한 사람이라면 청년 단원은 안 거쳐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00%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북한의 인민들을 빡세게 규율을 좀 잘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네. 보기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북한이 볼 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90년대 네네. 초반에. 근데 보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질 때 징조가 가장 먼저 청년들이 이 자본주의 분위기에 물졌더라. 네네. 그래서 막 그 서양에도 사회주의 국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의 그런 문화들을 쉽게 접해가지고 거기에 물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더 좋은 건데 이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 무너진다는 거죠. 당장은 좀 편하니까요, 몸은. 예, 막 그리고 또 자본주의 문화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볼 때, 이 청년들을 제대로 단돌이 안 하면 이 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런 이제 고민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타산지석 삼아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 규율,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여성이면 여성. 네, 크게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더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도 대부분 하는 역할이 비슷해요. 이 교양 이걸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인다 그래요. 매주 모여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강연을 듣거나 뭐 토론, 뭐 교양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생활 보고를 한답니다. 어떻게 살았고. 네, 지난 일주일간 뭐 어떻게 살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비판을 상당히 날서게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흐트러지면은. 네. 너 당신 뭐 지난주에 뭐 했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죠. 네. 그리고 이게 비판을 하는 데서도 그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윤택님을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윤택님은 저를 비판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움이 안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예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간 눈여겨보면서. 근데 이건 있죠. 제가 생활이 완벽하지 않은데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는 거네요. 왜냐면 네. 누군가 또 나를 비판할 수 있는,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저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냐. 네. 그 다음에
이 상급자가 하급자들을 이렇게 막 그 괴롭히는 그런 이제 걸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에 살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말은 하는 분위기.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이게 어릴 때부터 딱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번 주에 나한테 쓴소리 했어도 그걸 막 마음속에 담아두고 일주일 뒤에 내가 복수해주겠어.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감정과 좀 다르네요. 감성과는 네.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대범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막 상처를 안 주려고 되게 막 배려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할 말 그냥 직설적으로 하고 서로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걸로 그냥 털어버리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하다고. 상처받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인데 가면은 네. 되게 상처받겠죠. 네. 저희는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에서는 이런 대중단체를 자꾸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모든 주민들을 다 가입시키는 이유가 대중단체가 당과 대중의 인전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대요. 연결고리. 예, 인전대라는 말이 우리는 흔히 잘 안 쓰는데 기계에서 이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를 인전대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대중들한테 쭉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대중단체들이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대중단체들이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년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청년동맹은 더 지도를 더 밀접히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계층에는 하나의 단체만.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민주노총 따로 있고 한국노총 따로 있고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농업 뭐 후계자 연합 뭐 그다음에 전국 농민의 총연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네. 단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도 왜 해방 직후에는 정부도 들어서기 전이고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네. 단체들이 우후죽순 막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단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 만들어졌어요. 각 정치 세력들마다 다 자기 청년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후죽순 난립하면 청년들이 분열된다. 그럼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민주청년동맹이라는 걸로 다 통합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사실 이제 김일성 주석이 직접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1945년 10월 29일 날 민주청년 열성자 대회에서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 때 대하여라는 연설을 해서 청년동맹 결성을 직접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이 단일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북조선 민주청년 동맹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70년. 네, 오늘날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네, 바뀐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북한에서는 이게 1996년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 북한에서는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붙이지 않거든요. 아무 단체나 아무 뭐 기업소나 이런 데 안 붙여요. 네.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 단체에만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고 이 명칭을 붙인 거는 그만큼 청년들을 중요하게 본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청년단체가 사실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청년단체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청년단체를 크게 만들어 놓고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북한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청년층 자체를 북한에서는 주력군의 역할을 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중요하다고는 보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뭐. 노동자 단체가 가장 중요하고 청년 단체는 그 후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력군이라는 거는 사회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그런 계급 계층을 뜻하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존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이 계급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력군이 될 수 있는 계급은 노동 계급 이렇게 딱 보는 거거든요. 네. 청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쵸. 계급이라는 게 이제 이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를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라서 청년들은 그냥 이제 나이가 되면. 예, 아직 뭐 공부할 나이, 뭐 군대 갔을 나이, 뭐 이러다 보니까 계급이 아니라서 주력군이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청년층이 아니다. 청년들의 특성, 새로운 사상을 빨리 받아들이고 선진적이고
이 활동도 왕성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력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사회주의 이론과는 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청년들을 주력군으로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거죠. 네. 그런 좀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도 청년 단체들은 주로 이제 교양 사업, 교육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것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돌격대 역할 이런 것들을 또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청년 돌격대 있잖아요. 네. 이게 정식 명칭은 속도전 청년 돌격대인데 이게 사실상 거의 군대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청년들이 나이가 차면은 군대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군대를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북한에서는. 자원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뭐 신체 검사라든지 평소에 이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군대를 받아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모범생들이 군대를 가는 거고 군대를 못 간 사람들은 약간 너 뭐냐? 왜 군대 못 갔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인식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한여이냐 뭐냐. 네. 뭐 구분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느낌만. 네. 우리는 이제 군대 안 갔다 오면 야,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아, 되죠. 너네 집 뭐 좀 살아?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군대를 못 간 사람들이 속도전 청년 돌격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랄까 이순이 뭐 이런 거죠. 이군. 네. 근데 여기 자체가 거의 군대처럼 운영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돌격대 활동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 제대증을 준대요. 거의 군대 수준이에요. 이 몇 년 정도인가요,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 짧진 않아요. 뭐 1, 2년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길게 합니다. 군대가 원래 10년이죠? 네. 그래서 제대 이후에도 군복무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게 이게 되게 험한 공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뭐 댐 건설하고 도로 닦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남녀 비율이 한 6대4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거기 가서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좋네요. 좋은가요? 네. 남녀 구분 없이 그러면 엄청 힘든 일을 하는 거겠네요. 네, 뭐 돌 깨고 돌 나르고 뭐 이런 것들. 무게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신체적 특성상. 그래도 네. 이런 노역의 여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건 좀 제가 요새 여성주의 책을 읽고 있어서. 아. 네. 뭐 아무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때가 이제 30세 이전이잖아요. 네. 한참 뜨거울 때 아닙니까? 아이, 눈이 많이 맞겠죠. 네. 그래서 돌격대 안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돌격대 가가지고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이건 진짜 사랑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분칠한 모습은 서로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땀범벅 이런 부러워.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네. 사람이군요. 예. 네. 그래서 돌격대 공사장에서 그냥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돌격대를 운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된 고충 중에 하나가 이 남녀 문제. 그 안에서 하도 이제 연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청년 돌격대들이 주된 역할을 해가지고 만든 큰 작품들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평양 남포 구간에 청년 영웅도로라는 게 있고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리고 이제 뭐 꼭 청년 돌격대가 아니더라도 동맹원들에게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항상 이 돌격대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함경북도 애우건 기사가 생각나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과 거기 일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거기 그걸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왠지 돌격대가? 거기에 있는 돌격대들이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드네요. 청년들이 지었을 거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맞는지는 청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짓고 눈 맞아서 결혼해서 새쌍둥이 나오면 달려가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군요, 네. 스토리가. 얼마나 열심히 짓겠어요. 나의 아이가 살 공간? 그래서 보면은 북한의 이 공사 같은 것이 약간 좀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게 우리는 공사를 누가 합니까? 회사. 인부들이 하죠. 예, 건설사에서 맡아서 건설사 하잖아요. 인부들. 예, 뭐 다리 놓는다거나 댐 건설한다거나 이게 다 건설사에서 하는 건데 북한에는 건설사가 없어요. 국가에서 예, 건설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크기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큰 규모의 공사는 군인들이 맡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돌격대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육원, 육아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끼리 주민들이. 야 우리 지역에 이거 하나 새로 만들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차출을 하는 거죠. 저기 가서 저거 할 사람.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 중에서도 나는 저기 가서 저 공사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노동단련대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벌금형 받는 사람들, 네. 경미한 범죄들을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으로 가지 않고 노동단련대로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공사들을 하게 된다. 좀 특이하죠. 네, 특이하네요. 하긴 뭐 지역 주민들 중에는 청년 돌격대 출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군인 출신들도 있고. 그렇네요. 아, 우리도 무슨 NK 돌격대라도 어휴. 저희 집 리모델링 할 때 두 분이. 아, 좋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명칭이 상당히 위험한 명칭인데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일단 기술을 좀 배워야 돼요. 네네. 아, 좀 기술을 배워야겠어요. 기술을 배워야 할 게 많더라고요. 세상 좀 돈 벌고 살아가려 해보니까. 블록 쌓는 기술이라 좀 배워야지. 뭐. 네. 하여튼 그 단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주의를 또 많이 강조했잖아요. 신년사에서. 네. 이런 걸로 또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좀 흥미로웠는데, 뭐, 나중에 또 여력이 된다면 다른 동맹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